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고명 및 부위원장님, 보상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조근재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대 운영위원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가 공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회원 탈퇴 강요를 함으로써 현재일 기준으로 12명의 회원이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금일 급하게 고문 및 부위원장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김진옥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회의를 개토록 하시겠습니다. 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 고문님들 그리고 부위원장님들 꼭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긴급하게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보면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를 조직할 수가 있고 그 회를 조직을 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일을 달성해내고 그것이 또 암적단체든 이익단체든 이런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겁박을 하고 탈퇴를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이 단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헌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지금 선거기간 중입니다. 정홍배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7일, 8일, 9일 이렇게 선거일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루자 하니 5월 10일이 돼야 운영위원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하고 이제 고문님들한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자문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스스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임원들한테는 제가 지금 방금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 김상욱 국회의원께서 5월 7일 날 저희 보상대책위원회를 방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그전부터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나누었던 가덕도 신공항 내지 공항복합도시에 따른 보상 문제, 우리 주민들의 건의 문제, 이주택지 문제라든지 바다 어업권에 따른 생계대책 부지, 그거는 배부해드린 그 자료에도 나가 있습니다만 이미 이거는 1년 전부터 제가 국민건의위에다가 제가 지금 진정을 하고 또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 때 바다가 소멸이 되어서 국민들의 생활 기반이 상실되었을 때 최소 35평에서 75평을 어민들에게 생계대책 부지, 생계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어라 라는 것이 국민건의위원회의 조정회의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해 쪽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덕도도 신항만 때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보조교 고문께서 계시지만 우리 성북은 그런 걸 받지를 못했어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면허지를 다 내놨던 청성은 지금 한 19헥타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안 같은 경우에는 면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구역인 숭어족 한 족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선허가 선박을 가지고 있는 그거죠. 근데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면허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기반인 바다가 다 없어질 때 그렇게 우리한테도 사례가 있으니 그렇게 해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였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또 우리 김영일 고문님께서도 오셨지만
뭐 보상하면 우리 김현희 곰만치 뭐 잘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어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1년 전부터 계속 해보려 하다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김상욱 변호사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주택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계조합, 이것도 기배부해드린 그 공문서를 보면 참 우리 회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일 잘한다. 공문서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원형지 개발 내지는 에코델타가 아닌 가덕도, 동선 또 어느 지역이든 이주택지를 마련해두고 마련해 줄 때에는 이렇게 해두고라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부산시에다가 저희들이 지리스가 아니고 정책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가 있습니다. 예, 일의 시작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우리 김도욱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셨다 아닙니까? 그분한테 저희들이 또 공약으로도 만들어냈고 그건 가등력사입니다. 예, 저희들 또 책자에서 제가 밝혔다시피 이거는 또 설계를 그리고 있는 주식회사 유신 엔지니어링에서 이걸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날 우리 김상욱 국회의원이 그러한 인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국회에 30일날 아마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죠. 그때에 꼭 김진욱 위원장 꼭 만나가지고 당신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가 어떻게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지역구는 울산 남갑이지만 그 선배 의원인 김도욱 의원과 상의를 해가 정말 강서구에 그리고 가덕도의 국회의원처럼 내가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고맙게 저희들한테 통지가 와가지고 자기가 7일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예, 그 사이에 오겠다고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랜카드도 돈이 없는 관계로 한 3장밖에 저희들이 못 붙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회원님 그리고 우리 가덕도 주민들 어떤 분이든 강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가덕 국회의원 김상욱을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뭐 전달할 말씀이나 그 내용이 있으면 그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김상욱 저희들 국회의원한테 해야 할 요구 조건은 딱 4가지입니다. 가덕도 신광 접근철도 가덕역사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가덕도 신광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를 개정해달라. 이거는 뭐냐면은 가덕도의 이주택지를 요구하고 거기에 재정착할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민사업을 주민생계조합에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요거는 없는 게 아닙니다. 세종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이미 10몇 년 전에 이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 어려움을 내가 토로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냐. 시행령에 글자 몇 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미 다 했는데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민생계조합에 위탁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이거는 바로 가덕도 신광에 지금 쪽에서 뭐 4월 25일날 아마 법인 등기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5월 한 20일경 되면 아마 공항관리공단이 아마 이사장까지 다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출범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를 하기 위한 공단이거든요. 그럼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 우리 생계조합에다가 위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100억짜리든 5억짜리든 뭐 1000만원짜리든 이걸 갖다가 수익해야 한다는. 그래서 특별법이 이걸 넣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재님도 와 계시지만 또 우리 가덕도 사업자법인 아마 조합에서도 아마 이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을 위한 동선 선교동 이주택지 조성을 해달라. 아마 공문에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코델타에 전부 다가 간다고 해서 이주택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마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우리 김강삼 발기준비위원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여기 동선에
이주단지가 있듯이 두문에도 이주단지가 있거든요. 성북 두문하고 장항하고 윤리가 한 130여 구가 이주택지 조성 요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두문에 원했고 어떤 분들은 동설리에 원했거든요. 우리 강서구청에서 제가 그때 구현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구청장이 아마 안병희 구청장이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안구청장 그래 말을 해줍시다. 그리고 제가 또 두문 장항 윤리 주민들을 또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또 실시했고 거기에 이제 동설리 오실 분들은 동설리, 두문에 가실 분들은 두문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예, 두문은 좀 임야였기 때문에 좀 쌌고 여기는 좀 비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항에 있는 주민들도 에코델타 그래 가기 원하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 그거 못 가겠다는 분들 그분들을 겁박을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김상욱 의원한테 금방 말씀드렸던 어민에 대한 생계대책부지 국민권익위에서 조정한 대로 이렇게 마련해달라. 그게 이제 부산, 경남, 신항만,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최소 그 지네시 수요 같은 게 75분. 예. 이것을 또 저는 가덕도의 모모한 분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한 60명한테 전부 다 문서가 이렇습니다. 한 100페이지 되는 이 문서를 제가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덕에 앞서서 일하는 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일로 하지 않는가 봐요.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그 귀중한 자료입니까? 그 자료는 들어가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도자라 하는 이 정보를 자기만 알아놓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1년 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게 김상욱 국회의원하고 그때 당시에 변호사하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또 옆전에 보니까 그 부경신앙 수협의 손원실 조합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적어도 김진호이가 제시하는 75평에서 100평 이 생계대책 부지를 주지 않으면 약정서에 도장을 안 찍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구종성 신공항 어민부 대책위원회가 그게 있답니다. 13개 어촌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한 30명인가 40명이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것도 그렇게 공언을 했으니까 책에서도 제가 그래 이야기했답니까? 자, 그러면 김진옥이 일을 좀 덜어줘서 고맙다. 75평 내지 100평을 우리 어민들에게 생계 기반을 상실한 우리 어민들에게 주는 것은 손원실 조합장, 구종성 위원장, 당신들의 몫이다. 열심히 해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만 중점 토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우리가 내부해 드렸는데 저는 이야기를 그만하려합니다. 중점 토의사항에 대해서 좀 어떤 건지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중점 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에 따른 주거를 상실하는 대항 주민들이 에코델타 지구가 아닌 동선 생교동 마을로 이주택지 조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대항지구 보상대책위에서 회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적인 강요가 해지고 있어 그 대체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긴급 필요합니다. 강요의 범위는 가덕도가 아닌 에코델타 지구로 이주택지를 요구하고 있는 대항지구 보상대책위 위원장 김상한 등이 본 대책위의 회원 탈퇴를 하지 않으면 대항어촌 개원 탈퇴 처리와 어금 보상, 말재산의 보상 분배 시 차별 내지 제외시킨다고 전화를 하여 급하고 회원 탈퇴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대책위 대항지구 회원들은 강요에 의해 탈퇴 확인서를 대항지구 보상대책위에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항지구 보상대책위 위원장 김상한 등의 전화에 본 대책위 대항지구 회원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보상시 차별과 부지기를 당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주택지를 정함에 대항지구 보상대책위
김상환 등의 눈치를 보고 있고 5월 4일 오전 김강삼 주민생계조합 발기준비위원장에게 직접 소형 선박 협의회 탈퇴와 향후 전개 탈퇴 처리할 것을 통지를 하였습니다.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6월 8일 대항 주민 전체에게 허위 사실을 유폐하여 본 대책위를 표명하고 모욕을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동년 4월 3일 본 대책위 대항지구 임원인 허석, 김경로, 김종규에게 특수폭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4월 4일, 19일 고소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등 부산강서구청의 조치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부산강서경찰서에 고발장 진정서를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진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지금 고모님들, 부위원장님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형제고 우리 고향 사람들인데 뭐 저희들이 첩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진정서 내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어찌됐든 이렇게 겁박과 강요를 당하고 있다면 권익을 보호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묵가만 하고 있어서는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뭐 기탄 없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뭐 우리 김강삼 발기준비위원장 신경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여기 뱃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타단체 가입 이후로 멸시당하고 온갖 비난과 욕설을 이어져껏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약체라고 자부하고 공격성을 유발하는 건지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이제부터 간과하지 않고 묵인하는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을 시민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나 언사는 이제 멈추십시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나의 뜻을 행사할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현재 타단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탈퇴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저를 잘 모르고 한 망설입니다. 저는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앞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직행합니다. 여기 계신 부위원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어깨 동무하고 멀고 긴 여정에 험난할 망정 전 그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저희들이 첫 번째로 진정을 할까요? 그래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종규 실장님 어떻습니까? 뭐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가? 어떻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원들에게 가해지는 이 강요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여기 마이크를 좀 말씀 좀 하죠. 이거는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타당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마 올바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7일날 또 뭐 우리 국회의원한테는 물을 수 없는 문제고 우리 그 정경부 실장께서 있습니다. 예. 그래가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하고
7일 날 저희들이 오늘 뭐 고모님, 부위원장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바로 그 접수를 지키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자문을 이양하는 거, 네, 이양하는 거 자문을 얻고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진정서 이거는 뭐 아까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뭐 진정을 하든지 고발로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이 세 가지를 나눠놓고 뭐 그렇게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이 보상 업무를 맡아본 우리 김종국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해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공사를 다 모르거든요. 그냥 와고 오늘 처음 우리 네, 예.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12명이 탈퇴를 좀 12명이 했다가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드려야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관리위원회 그 명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대항지구, 대항에는 3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대항은 61명인데 총 4개의 지구인데 그 3개의 지구만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명부가 회원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대항대책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전화를 해가 이중가입 단체를 이중가입하면 안 된다. 그래 저기에 탈퇴를 하고 탈퇴 확인서를 받아온다. 예. 그 다음에 어촌계원인자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그 마을에 있는 그 해관이라든지 동네 땅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상 분배를 할 때 김진호이가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 이 보상대책위에 회원으로 있으면은 못 준다.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어청계원도 탈퇴시킬 거다. 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항이라는 데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숭어 잡는 그건데 거기에서 1년에 뭐 많게는 뭐 10억씩 한 20억씩 이렇게 이제 수익이 올라와요. 뭐 그거를 이제 분배를 이래 하는데 어촌계원이 제가 알기로는 168명인가 여하튼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분배입니다. 공동분배. 또 이제 일하는 분들은 또 일하는 대로 이렇게 뭐 인건비조를 이렇게 뭐 분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올라오는 소득 금액을 가지고 어촌계원들에게 분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면허지가 아니지만 그 숭어조 그거는 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어촌계의 뭐 우리 김영일 고문께서 잘 아시지만 그건 공유의 물건이 아니고 총유의 물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럼 거기에 대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숭어조 그 하나가 100억 정도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놓거든요. 150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항에서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렇답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랬을 때 150억이라고 봤을 때 160명, 150명 우리 어촌계원이라면 1인당 어촌계원이 총류의 물건이니까 1억씩 분배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또 김영일 고문께서는 우리 동선어촌 대장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촌계원을 탈퇴하거나 또 탈퇴는 뭐 자기 본인 의사에 따라서 탈퇴를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아는 정관 제17조 그 제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촌계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제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촌계원들의 가방이 모여가 제명은 3분의 2입니까? 3분의 1지에 그지에 3분의 2의 그 일로서 이 제명이 가능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그 조건재 처장께서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 제가 해양수산부에 요거는 제가 질의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사례로 어촌계의 명예와 어촌계의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해양수산부에다 물어보려고. 예. 뭐 그래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계의 명예라 하는 게 이 유권 해석이 폭이 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우리 회원들께서는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촌계를 통해서 너가 일 잘하니 못하니 이래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내 고향이 좋아. 예? 난 에코델타 가기 싫어. 그리고 우리끼리 이 생계 기반이, 생활 기반이 상실하니까 우리가 생계 조합을 만들 거야. 세종시처럼. 그러니까 법을 개정시키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토록 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이때에 우리 것 좀 챙기자고 하는 그게 어촌계를 손해를 끼치려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를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예. 그 다음에 뭐 보기 싫다고 무조건 그렇게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권리는 보호돼야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보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아까파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김강삼 발기준비위원장께서 많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바람막이는 대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단체가. 예, 그래서 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예. 중복된 회원이 몇 분 알으시죠? 중복된 회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대한주구 전체라고 봤을 때 김강삼, 김용규, 허섭, 김영수 그리고 모모한 사람 한 20명 말고는 전부 다 제가 볼 때 60명 중에 12명이 빠져나갔으니까 나머지 한 35분은 중복이 돼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람막이가 돼주지 못하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는 그냥 탈때 확인서를 적어가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발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개인 의사겠지. 탈퇴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급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한 35분 정도는 안 나가겠나. 우리 김현철 피신경을 김상환 씨 한다니까. 등이라고 해놨으니까, 예, 위원장 김상환 등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대한 소형 선박 소유자 협의회 회장이 황역, 예, 회장이 아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몇몇 분들이 앞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김상환 씨 외에 일부가 폭행 사실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 보면은 김경록, 허섭, 김용규 씨에게 폭행을 가해가지고 경찰서 갔다. 요때 이제 여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내나 이분들이 내나 강요하는 같은 일행이나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여기 피신정인 피고발인 그래 예비 죄인께서 이제 몇 명이 다수가 되겠네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에 의한 탈퇴, 그리고 또 아까 어촌계에 탈퇴시키겠다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네요. 탈퇴하려니까 그 밥이 다 사라지잖아요. 진정인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니까 요게 이제 증거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은 요거 이제 요대로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해봐야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종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앞에서 또 이렇게 해보실 때 이런 있었나요?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흐름을 대충 알겠고 그 대항에 계신 분들을 참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워낙 잘 아시고 하니까 아까 이상유 재정 고문님 말씀대로 일단은 우리 나현호 변호사님하고 지금 김상국 국회의원 이분도 7일 오신다 했잖아요. 그죠? 이분도 변호사님 하시고 하니까 충분하게 심도 깊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민들 지금 어떠십니까? 이들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대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 아마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면 되지 않겠나. 사실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화는 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상대는 대항 주민들이 아니거든요. 김진호이가 1년 동안 해왔던 게 대항 주민들 상대하고 대항 주민들하고 내가 싸우려고 내가 일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왔던 우리 고모님들, 위원장님들, 대항 주민들하고 제가 코피 터지고 그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대는 부산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상대는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올라갔는데 이게 좀 그래.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무도하게 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지. 저거를 강가하고 그 강가를 하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예. 아마 우리 대책위 준 위원장이 최소한 그래도 35명은 대항에 인척이든 누구든 지인들이 아니겠냐, 동지들이 아니겠냐 봐서 탈퇴는 함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그래서 거기는 너무 힘을 잃지 말고 계속 그래 연결되시고 그래 가시고. 근데 제가 항상 안 그럽니까? 자랑삼아 가덕의 어촌계의 박사는 우리 김영일 고문님이십니다. 보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어른을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명권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고 아무리 무도하다 한들 대항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일 고문님처럼 의식이 있고 제대로 이래 직시를 하는 분들이 난 있다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이미 저희들 해온 탈퇴는 하였지만 에코델타는 못 가겠다. 우리 역세권 주변인 생기동에다가 우리 이주 단지를 만들어 두고 우리 부산시나 국토부에서도 휘신이 어떻게 봤습니까? 요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그리고 있는 공항복합도시 에어시티에 침범이 안 되도록 충돌이 서로 안 되도록 그렇게 부산시에다가 협조 공문을 부서간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생계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다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하겠다. 이런 공문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내부 총질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김강삼 발기준비위원장께서 말씀했던 식으로 우리의 상대는 국토부였습니다. 부산시였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내고 그러려고 국토부도 가고 세종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이 철도나 이 가덕도 신공항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설계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신 엔지니어링에 우리가 간 거 아닙니까? 맨날 말이지 바다 낚시 여선이 나는 김강삼이가 무슨 토목을 알고 새벽에 고기 바다가 젓갈 담는 진호기가 무슨 토목 공항 설계 도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절박한 이 마음들을 그분들한테 전달하니까 그분들이 알아주더란 말이죠. 우리 배재규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문을 많이 보냈지만 핑퐁식으로 말이지. 요거는 부산시에다 넘가보고 부산시는 국토부에다 넘가보고 다 그래 하거든. 근데 우리 공문서는 안 그렇잖아요.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법적 근거를 갖다 대고 우리의 이 절박한 이 처지의 이 심경을 인간적으로 토로를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공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공문이 우리 회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대항보상대책위도 이 공문 하나로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7일날 김상욱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김지록이 니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가덕도의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75평, 100평을 내가 국회에 가서 꼭 하겠다. 이거는 진옥이나 한 평도 못 받아요. 진옥이는 어촌교원도 아니에요. 김상욱 국회의원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이 뭐 보통 자리입니까? 이 가득의 이 조그마한 단체에 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가당찮은 일. 그만큼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하면 우리 회원들만 다 잘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항 주민들에게만 75평 주지 말고 성북, 눌차, 청성, 동선 이 어민들에게도 동일 적용해라. 왜? 가덕도에는 바다가 주업이고 바다가 생활 기반인 사람들이 있다. 예,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일로 일을 하든 어찌 보면 대항어총계에서는 대항보상대책위에서는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데 지금 앞서서 나가 있는 김강섭이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많은 짓이야 이게. 이런 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들어보이 뭐 항의 방문하러 온다는데 언제든지 내 환영하니까 오라고. 한 보도록 말이지 무도하게 나를 넘을 자신이 있으면 넘어봐라고. 어? 김진옥이도 못 넘으면서 무엇을 넘어? 여하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육 최종 고문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변호사한테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두 분 계시니까 그분한테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요. 예. 강남을 가지고 있죠. 글쎄, 뭐 그걸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도 또 이해가 저도 저도 사실 앞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에코델타에 다 안 가니까 이쪽에 해주려고 하니까 시하고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항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항은 100% 이 보상대책위원회의 그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찬동을 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니 에코델타를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랬는데 그게 안 됐던가 봐요. 여기 원하는 분들이 61명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쭉 가는데 갑자기 에코델타가 아닌 가덕도 내에 정치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김진호이가 하고 있는 우리 단체에 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건 조사에 그 문을 열어놨다니까. 열어놓으면 쪼개서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보상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나 강서구에서 우리 고조규 저 고문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법적으로 그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죠. 그 어른하고 그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18명인가? 6명 내지 7명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주택지 문제도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한 이 보상액 책정도 거기서 어느 정도 해요. 거기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또 건의도 하고 이게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나. 왜? 대항보상대책위원회에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 단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단체하고 허석 위원장이 하고 있는 또 대항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동수로서 이렇게 참여시키고 이러니까 구청이나 시청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한다니까 아마 거기에서 또 대항대책위에서는 뭐 안 좋은 반감을 샀고 그 뒤에는 김진옥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할 때에는 전부 다 동의를 해주라. 쉽게 말하면 단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냐. 내가 김강상 그 위원장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면 당신은 회원은 김진호이가 있는 이 단체의 회원이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항에서 하는
그 감정평가 법인이 할 수 있도록 적어도 50%, 51%를 맞춰주라. 동의해주라. 어? 감정평가 법인 2개, 3개 선정한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바른 의견을 낸 게 없는데, 단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상 부산시나 강서구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당사자들을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김상한 위원장이 있는 그 대한보상 대책위, 그다음에 허섭 위원장이 있는 또 그 대책위. 그러니까 단체 한 단체는 한 300명, 400명 되고 한 단체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의견을, 이 두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대항에 있는 당사자들 전원의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래 두 목소리가 나니까 응? 안 돼. 예, 그런가 봐요. 우리 쪽에 이렇게 예, 저희들도 예, 부위원장 아닙니까? 그 뒤에 계시는 저 우리 김용규 저분도 우리 부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뭐 김강삼 위원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처장 간단하게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을 좀 편하게 탈퇴를 먼저 써주고 나중에 저희들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하면서 탈퇴서만 제출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저희들이 뭐 그냥 뭐 탈퇴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예, 손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뭐 1억이나 손해 본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근데 아까 이분 말씀은 아주 강력한, 의지는 강력한데, 그지? 그 저희도 또 반감도 많이 사고 하니 우리가 저 사람들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일을 해야지. 저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에너지 저기다가 소비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 좀 편하게 해드리고, 어차피 우리 해운이지 않느냐. 그럼 좀 편하게 갔다가 다시, 어차피 또 다시 올 수 있는 길도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내 말씀드려봅니다. 예, 예. 김용규. 저도 뭐 한마디 할게요. 사무장은 하지 마세요. 사무장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방금 발언하신 분들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변명이고요. 쟤네들이 말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회원 탈퇴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항지구에서는 엄연히 두 단체가 존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속한 단체 말고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김준옥 위원장이 속한 가덕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의 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단체는 인정을 못한다라고 자기네들이 동네 사람들인데는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핑계일 뿐이고요. 내막을 들어서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 그 말을 이 유튜브 생방송에서는 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잠깐만 끄면은 제가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부인분들한테 예, 제가 다 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인 단체인 저희들 단체가 너무 싫은 겁니다. 저희들은 가덕신공항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원주민이나 주민들은 그 공사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는 게 저희 단체의 목표고 소신이고 그게 저희들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너무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촬영 중이라 더 이상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고 저희들 회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인데 짧게 뭐 한 2, 3분이면 되니까 제가 나머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저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막 우리가 대항 전부터 우리가 제명을 시켜볼까 그냥? 제명을 그냥 시켜볼까? 그러면 안 돼. 저쪽하고는 뭐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 우리 처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대항 집행부하고 몇 차례 만났어요. 만나고 이래 했는데도 아까 개인은
절대 소멸을 안 하거든요. 개인은 다시 또 위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소속이라고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 또 개인 이제 그 우리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 요 소속 분들은 10명, 10명, 15명 이런 거를 내한테 강요를 했대갖고 고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백면의 전략을 해가지고 그냥 던지만 놔도 되는 거지. 그걸 갖다 꼭 뭐 소송하고 뭐 하고 그건 한참 뒤에 일어날 부분이고, 먼저 행정적 처리, 경찰에 알려놓고 하는 거는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돼요. 근데 증거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그래 놓으면 그게 뭐 큰 문제 없이 그 상대편에서도 할 수 없고 그런 게 되니까. 그렇다 탈퇴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더 힘이 없어져 이상해 모양이. 예. 그러고 제명시키면 더 이상하고. 그렇지. 예. 제명시킬 수 있는 또 그 하려면 법적 요건 만드는데 한참 힘들고, 그죠? 예. 예. 검은들한테 한번 주지를 시켜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정말 하수 처리장 때에 다 소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아까 숭어조라는 숭어들이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냥 임시로 허가를 내준 것이고, 부관부가 여기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는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부관부가 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청이나 뭐나 얘가 어떻게 뭐 변동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주집시키죠. 거기 너무 매이지 맞습니다. 숭어조 개인 어선업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 총계 전체 총유로서의 재산으로서 뭐 그렇게 별로 거기 숭어조가 두 조가 있었는데 한 조는 그때 소멸을 되었고, 그래가 한정업 면허가 나왔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가 예. 정상적으로 그거는 그거가 그냥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거는 한 150억 이래 받는다 하니 그렇게 이제 받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저희들이 긴급 회의는 고문님, 부위원장님들 의견대로 또 이상류 재정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7일날 기획조정실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가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항 집행부에다가 정중하게 저희들이 한번 의견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 안 그러면 제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방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아니면 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회원들한테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공지를 하고 우리 대책위가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잘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만 보여줘도 저분들은 든든한 하시겠느냐.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더 불안해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현명한 일인지 충분하게 또 우리 고문님들, 부위원장들 말씀을 들었으니까 최종적으로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예, 진정을 하든 고소를 하든 고발로 하든 아니면 대한집행부 김상환 위원장을 내가 만나든 황영우 회장을 만나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 예, 그게 제 지금 입장이라는 걸 한 번 더 밝히고, 여하튼 뭐 요 정도 회의는 끝내는 걸 하고,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7일날 아주 중요한 그인데 가시거든 손에 손잡고 우리 회원들 손에 손잡고 오셔가지고 김성욱 국회의원한테 뭐 우리가 하실 말씀이 안 많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고려대 출신이고 부산대 로스쿨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이 되신 분이 연세도 그래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상 업무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 7일날 우리 운영위원 및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10시에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국회의원이 오시니까 그때 만나 뵙는 걸 하고, 오늘 긴급 회의는 이거로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